로버트 제라시 교수의 생애. 학자의 글은 그의 전문 지식, 사유 방식, 세상과 사물에 대한 관심,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통찰력과 창의성을 드러내준다. 학술 주제에 대한 부단한 독서와 지속적 사유의 결과로 출판되는 학술 출판물들을 산고의 과정을 거쳐 낳게 되는 자녀에 비유하자면 학자가 출판한 저서 논문은 단순한 지식소설물을 넘어선다. 성실한 학자의 글이란 그가 살아온 날들의 궤적, 처한 삶의 정황,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방식, 타자를 대하는 자세, 고뇌하는 인생의 값진 경험이 저술하려던 주제에 뒤섞여 있다가 오랜 고민과 고통 끝에 겨우 정제되어 난선을 통해 애써 출산한 지적인 자녀와 같다. 그렇기에 고뇌하는 학자의 진실한 글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며 역으로 그의 글을 문장이 아닌 문맥까지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학자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한다. 로버트 매튜 제라시 교수는 현재 뉴욕의 천주교 계통 학교인 맨하탄 대학의 종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우등생 프로그램으로 진학해서 문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종교학 분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 캠퍼스에서 종교문화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박사과정에서 아내 조비 제라시를 만나 결혼하였고 스라에 2명의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첫째가 태어났을 때 유대교로 개종하였다. 제라시는 1976년에 텍사스의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고 일리노이주에서 16살까지 살았다. 그의 아버지는 텍사스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서 미국의 자유방임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진보적 학자였다. 이런 가정 분위기에서 태어난 제라시는 종교문화사의 진보윤리, 20세기 종교과학예술의 인간을 구성하기 라는 제목의 박사 논문에서 이와 유사한 진보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논문에서 종교가 사회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20세기의 세속화된 과학기술과 예술 분야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때 제라시는 과학기술이 가진 진보에 대한 믿음 및 기술을 통한 인간 향상과 구원을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진보에 대한 믿음과 주체적 해방과 구원에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인간 수혜 및 해방과 구원에 관한 종교의 본질과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일반 대중들이 합리주의적 세속화의 과정에서 이미 겉껍데기만 남았다고 여겨지는 종교가 실상은 과학기술과 예술 분야에서 형태만 유정한 채로 그 본질과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분석하고 있다. 종교, 문화, 과학기술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의 학술적 관심과 통찰력은 앞으로 소개할 후속 연구 출판물에도 이어지고 있다. 제라시는 180cm의 가량의 큰 키에 다부진 몸매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청소년 시절 기계초조 선수로 활약했기 때문이다. 그는 강연과 컨퍼런스를 참석을 해서 세계를 방문할 때 계속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매일 단련하는 꾸준함과 규칙성은 그가 학자로서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발휘하게 하는데 기초가 되었으리라 추측한다. 왜냐하면 학자로서 그는 학술 논문 작성함에 있어 유려한 문장력 및 어휘력과 함께 최신 자료와 상당량의 참고 문헌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꾸준히 일정 분량의 자료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독서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학술적 글쓰기의 특징 때문이다. 제라시는 또한 모험을 즐겨서 자연에 나가서 여행 등을 떠나기도 했다. 그는 다양한 국가의 고대 사원, 사찰, 성당, 교회 등을 방문하고 해당 문화 속의 민속 이야기에 열린 관심을 가지고 수집하기도 한다. 새로운 지역들에 대한 탐험과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은 그가 한국연구재단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잘 드러났다. 본 저자는 제라시가 한국을 방문한 첫 해인 2022년에 너무 고급진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보다 먼저 서민적인 음식을 통해 체험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첫 음식은 삼계탕으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 저녁부터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꽁보리밥에 강된장을 비벼서 김치와 함께 밥을 먹었다. 혹은 된장찌개나 막국수, 짜장면, 짬뽕, 족발, 치킨, 삼겹살 이런 일상 음식을 먹었다. 본 저자는 제라시가 과연 이런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을까? 번데기도 먹었습니다. 거의 걱정했지만 그는 서민적인 음식을 즐겼고 미국에 돌아가서도 일부러 뉴욕의 식료품점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자기 방식으로 한식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먹기도 하였다. 물론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불고기, 한국식 화로에 일식 장어구이 등을 정성껏 대접하였다.
그는 특히 생선을 좋아하는데 대부분 선호해인 미국의 일식집과 달리 쫄깃한 식감의 한국 화로의 맛과 양이 감탄하기도 했고 미국에서 찾기 힘든 숯불 장어구이의 독특한 맛을 즐기기도 했다. 그는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에 식사만 종교적 이유로 종류를 가려 먹을 뿐 이외에는 거의 모든 한식을 편견 없이 맛있게 즐긴다. 이렇게 다른 나라 지역의 열린 태도는 그의 글쓰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서 그는 서구 문화 중심주의를 백인이지만 비판하면서 타문화의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다. 즉 제라시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전파에 내재된 서구 문화 중심적인 신식민주의적 관점을 비판하고 세계의 다양한 지역의 지역문화적 요소와 가치를 인공지능 개발에 반영해야 될 것을 주장한다. 제라시는 또한 어린 시절부터 SF 소설이나 컴퓨터 게임을 즐기기도 했다. 그리고 마법 세계 이런 것도 즐기기도 했는데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릴 때 반복해서 읽었던 판타지 시리즈로서 알렉산더가 지은 프라다인 연대기는 나에게 책임감 갖게 할 것, 던전 앤 드래곤스 게임은 내가 상상을 엄밀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영웅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만들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해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한국 방문 시에 고궁, 사찰, 교회 등을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는 조각상이나 상징,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을 때도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길거리에 있었던 혹은 건물 앞에 있었던 조각상이나 청계천 교량의 장식에서 한국 전통 문양이나 해태, 용과 같은 상상의 동물을 발견해내면서 문화적 차이에 경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 민속 문화와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서 책을 사갔는데 한 권은 영어책이었으면 한글이었지만 한글은 한글로 된 한국 서적을 사갔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글을 정말 다 배우면은 그걸 원서로 한글 원서로 읽기 위해서 한글책을 사갔습니다. 그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과학기술사적 식견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속의 종교적 영향력을 분석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SF 소설이나 영화, 게임과 같은 대중문화 속에 내재된 마법, 환상, 제의, 게임에 대한 또한 그들이 삶하는 공동체에 대한 윤리성과 종교성을 흥미롭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 제라시 교수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 친화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지향하게 하고 학술 분야에서는 자연과 과학기술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책임성을 글 속에서 드러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과학기술 발전의 미래와 결말이 필연적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미래인 우리 인간들에게 열려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의 지속적인 발전은 미래 사회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류의 멸망을 촉발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미래를 모두 열어놓고 있고 이는 미래 인류에게 천국 혹은 지옥을 가져올 가능성이 둘 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정반대의 미래는 결국 이를 개발 중인 현재 과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인 것이며 이들은 우리들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이자 지인일 수도 있으며 가족 혹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제라시는 미래의 인류의 운명은 아직까지 누구도 알 수 없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열린 미래지만 그러한 미래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연장 이후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천국 혹은 지옥 혹은 그 중간에 무엇일지 모르는 미결정된 미래는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 있는 윤리적 선택과 행위의 결과로서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고 더 확장된 인류 공동체와 자연세계를 위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인류를 위한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라시 교수의 학술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라시는 맨하탄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종교, 인공지능 로봇, 가상공간, 배정문화, 비교문화를 주제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는 트랜스휴머니즘 혹은 포스트휴머니즘을 따르는 과학공학자 등이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과학기술의 비전 속에 대중들은 과학과 무관하다고 여겼던 유대 기독교적인 묵시론적 전통이 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미국 종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타문화권의 종교 전통과 비교하는 글을 지속해서 출판해 왔습니다. 그는 또한 SF 서적이나 영화 및
컴퓨터 게임과 같은 대중문화 속에서도 종교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을 밝힙니다. 대중들은 과거에는 종교가 지배하던 세상을 오늘날에는 종교의 자리를 대체한 과학기술이 등장해서 세속화를 가속시키고 종교를 사멸화시키고 있다고 대중들은 판단을 하지만 제라스는 현재 번성하는 과학기술, 과학사상, 과학문화의 틀과 비전을 종교가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이것을 발전시키고 향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속에 다양한 형태의 종교성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과학사적인 방법론과 사회학적 방법론을 동원해서 분석해왔습니다. 제라스의 글은 과학기술 발전의 과정 속에 숨겨졌던 역사 종교 자료들을 부단한 다독의 과정을 통해 발굴해내서 흥미롭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오늘날 진행 중인 인공지능, 로봇 개발 및 SF 소설, 영화, 게임들에 적용되는 첨단 과학과 종교들 간의 유기적 관계성을 설득력 있게 드러냅니다.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사실과 흥미로운 이야기, 종교와 과학의 관점에서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통찰력, 이에 기반해서 미래의 과학사회를 상상하는 그의 신선한 발상력은 서구 종교학계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20여 편의 국제학술 논문과 옥스퍼드 대학과 시카고 대학 연구소에 기고한 10여 편의 대중기고문과 4편의 저서를 통해서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를 과학기술 종교계에서 일약 스타학자로 만들어준 묵시론적 인공지능, 종교와 인공지능의 약속은 마치 자연과학 분야의 네이처지처럼 탑 그 저널이죠. 전 세계 종교학계의 최고원 위주로 인정받는 미국 종교학회지에서 출판이 되었고 이후 저서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많은 저서들을 냈는데 이 중에 3권이나 세계 최정상급 출판사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한국과 달리 국외 출판사들은 학자들의 원고를 심사를 해서 출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외 학자들의 학술 업적은 논문보다는 주로 저서를 통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세계 100대 출판사 중에서도 최고 등급 A+에 해당하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3권이나 출판했다는 것은 그의 학술 업적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의 논문과 저서들은 스칼라와 구글 스칼라 기준으로 현재 1300회 이상 전문 학술 인용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업적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수많은 그 연구 기금을 수상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와 공동 연구를 하면서 미국 종교학회라고 하는 또 최고 그 좋은 학회에서도 상을 받아서 저를 초청해주게 됐죠. 같이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종교학계에서 알려진 그 영향력에 비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 그런지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 제라스는 다양한 학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년 세계에서 초청받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까지 더해져서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매년 10월에 G20 정상회담이 열리죠. 뭔지 알죠? G20 정상회담이 열릴 때 2021년도에 그 종교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정책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동의장을 담당해 주셔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진행해서 나온 거를 가지고 학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 국가들에게 정책의 그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제라시 교수님의 주요 연구물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쭉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18쪽에 넘어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판된 인공지능의 미래에서는 인간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기과의 융합을 통해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말하는 제라스 교수님이 만들어낸 단어죠. 묵시론적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전파되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들에게 과거 유산으로 사라져버렸다고 여겨졌던 종교가 현대 세계에서는 기성 종교의 형태를 번져서 또 다른 형태로 과학기술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음을 미국과 인도의 종교문화 환경 차이를 비교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라스는 오늘날 과학기술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인류를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지구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책임성과 가치를 찾아서 인공지능에 적용해서 인간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제라스는 영적 로봇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의 목표를 비교했는데요.
여기에 로봇을 개발하게 될 때 미국과 일본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바로 과학기술의 차이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종교문화 활동의 차이로 인해서 개발 방향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아주 주장해서 지금 Theology and Science라고 하는 그 학술지에서 발행한 논문 중에서 인용지수가 넘버원입니다. 예, 최대 인용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시론적 인공지능은 제라스 교수님은 스타 학자로 만들어 놓은 아주 중요한 논문인데요. 종교학회제 됐고 거기서 그 내용은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분야 연구와 또한 관계된 대중문화 서적에서는 유대 기독교의 종말론적 사상과 그런 과학 연구 사이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묵시론적 문학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의 소외, 새하늘과 새 땅의 건설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인간이 정화된 새로운 몸을 입고 다가올 세상에서 영생하도록 변화하는 것 등이 있는데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성취하려고 하는 미래 비전이야말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유대 기독교 묵시론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생물학적 한계를 지닌 인간의 육체적 생명에 절망을 느낀 학자들이 육체를 벗어나 인공지능 기계와 인간이 상호 공생하는 세계를 열망하면서 과학의 진보를 통해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초월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종교적 열망과 유사하며 유대 기독교의 묵시론적 비전의 특징을 차용한 것입니다. 제라시는 이 논문이 종말론적 이걸 더 개발해서 책으로 써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보면은 거기에 다시 거기로라고 하는 그 논문은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개보학이라고 하는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쭉 역사를 탐구해서 이 사람은 이런 카테고리, 저 사람은 저런 카테고리를 묶어가면서 의미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이 바로 트랜스휴머니즘을 개보학적으로 분리하고 설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디오 게임과 트랜스휴먼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이 특별히 종교와 종교 행위자들이 얻고자 하는 만족에 대한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게임에도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한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제라스 교수는 가상공간에서 비디오 게임이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자유와 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참여자들은 종교적인 경험을 게임에서 하고 공동체를 마치 신앙 공동체를 이루듯이 게임 공동체를 이루면서 활동하는 것이 종교적인 또 다른 형태의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하면서 비디오 게임과 가상세계는 21세기 종교과학 연구에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하계를 각성시키기라는 논문은 이 게임이 문화교육의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을 동원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사프론 안경이나 과학 공간에서의 종교 의식은 인도와 미국의 어떤 과학기술 문화를 비교하면서 인도의 아유다 푸자라고 하는 축제가 과학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그런 종교적인 축제가 과학자들을 모아놓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인도에 관한 것이지만 거기에 왜 과학 공동체에 관련된 종교 활동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광범위한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히드라 논리적 접근 방법은 제라스 교수님의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것은 히드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어떤 괴물인데요. 머리가 많이 달려져 있는 그 괴물, 잘라도 머리가 다시 솟아나는 거, 그런 괴물을 갖다가 소개하면서 우리가 과학기술이 어떻게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론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종교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종교와 과학의 상호작용을 유형화해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유형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유형하려고 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두 분야에서 유형해서 고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본 논문은 묵시론적 인공지능에 나타나는 트랜스휴머니들의 유토피아의 꿈에는 종교, 과학, 기술이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히드라처럼 셋 중에 하나를 제거하고서는 묵시론적 인공지능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을 갈등의 구조로 놓고 유형화시키고 독립의 구조로 유형화시키고 대화 또는 통합으로 이렇게 유형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유형론은 트랜스휴머니즘에 나타난 종교의 역동적인 역할을 설명하는데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제라시 교수는 종교, 과학, 사회, 심리와 구조를 다룰 수 있는 보다 더 적정한 방법론으로서 괴물 신화를 내포한 히드라 운율을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 논문이 국작소지에서 출판된 예정인데 하나는 로봇사의 종교가 자유권에서 통과를 해서 출판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하고 같이 썼는데요. 공동 논문인데 인공지능에 대한 논문인데 릴리전이라고 하는 좋은 잡지가 있습니다. 릴리전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비슷한데 따로 있는데요. 이건 장로교 신학계에서 처음 출판하게 된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저널인데 거기에 투고했고 좋은 결과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상과 유학점을 그냥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라스 교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류가 육체한계를 초월해서 가상공간과 기계 속에서 영상할 수 있다고 믿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사상 속과 비전 속에 유대 기독교적인 종말론이 내재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종교와 과학의 유기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학술적 공헌을 했습니다. 또한 제라스는 과학기술과 연관된 대중문화 속에서 변형된 종교의 역동적인 실천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가상공간에서 컴퓨터 게임 플레이어들이 길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돌봄과 의미 있는 삶과 세상을 구축하는 실천 행위를 통해 종교가 기성 종교와는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서 가상공간 안에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과학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종교는 대중에게 버림받고 힘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다른 형태로 생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라시의 주장은 히드라 논리적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과학 종교 기술이 문화 속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과 같은 역사적 접근 방법과 민속적 방법 같은 사회적 방법을 동원해서 서술력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구문화주의를 비판하며 타지역 문화에 열린 자세로 접근하며 전지구적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모아 합의점을 모색하여 인공지능 과학기술 개발에 반영함으로써 인류를 위한 과학이 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열린 태도는 초기 조작부터 다양한 나라들을 비교 분석했는데 현재는 한국과 미국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제라스의 종교와 과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 타문화에 열려있는 태도는 오늘날 한국 신학계와 교계가 그의 지식과 사상을 빌어서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과학기술과 국내 문화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할 때 보다 설득력 있는 글을 인용할 때 보다 더 설득력 있는 의미 있는 신학적 해석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그가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신학계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종교와 과학, 인공지능과 로봇과 문화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학자가 국외 자료를 참고할 때 그의 이름을 빼놓고서는 충실한 자료조사를 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종교학계, 신학계, 과학계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의 미래를 전망하는 학술 출판물에서 로버트 제라시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언제나 맴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21년 1월에 제라시를 처음 만나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약간 더 빠른 시점인 2010년대 중반부터 인공지능과 기독교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 학자들의 논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로버트 제라시 항상 그런 이름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등장하는 로버트 제라시가 대체 누구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했던 차에 2021년 1월에 미국 뉴욕에서 국제인공지능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차에 잘됐다 싶어서 사전 면담 요청을 이메일로 드렸고 맨하탄에서 제라시 교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점심 식사 시간을 위해서 1시간 정도 만나고 헤어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1시간 정도 대화하면서 서로 바쁘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연구를 모색하려 했지만 그렇게 시작된 제라시 교수와의 대화는 2시간을 넘겨서 거의 3시간 가까이나 함께할 만큼 처음부터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그때 뉴욕에서부터 이어진 제라시 교수와의 인연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듯이 한국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의 학문적인 교류와 우정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라시가 가진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열린 태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라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